이수지는 창가 앞에서 커튼을 옆으로 살짝 젖히고 외부를 내다보았다. 잿빛 겨울 하늘에 차갑게 퍼지는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 아래 바삐 오가는 사람들까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은 유난히 더 지친 기분이 드는 걸까? 아, 그렇다. 명절. 또 다른 고된 전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캘린더에는 붉은색으로 명절 연휴가 표시되어 있었다. 달력 한 구석에 적힌 시댁 도착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옆에는 이미 반쯤 포장된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남편 강민수는 그녀의 고민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그래도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민수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전에 있었던 일들 내가 좀 중간에서 잘 조율해 볼게. 엄마도 우리가 편하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수지는 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답하지 않았다. 민수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다. 남편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현장에서 그녀가 홀로 느껴야 할 불편함과 스트레스까지 덜어내 줄 순 없었다. 전화를 걸어 오늘 출발 시간을 확인한 뒤 수지는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 둘은 신나게 블록을 쌓고 있었다. 시댁에 갈 준비를 하라고 재촉했더니 첫째는 순순히 방 정리를 시작했지만 막내는 여전히 장난감 블록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이들은 시댁에 가는 걸 좋아한다.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를 주고 시골 마당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다르다. 시댁에 간다는 건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기쁨 이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인내의 무게였다. 매 순간 이어지는 잔소리,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라는 뉘앙스를 감추지 않는 말투, 그리고 본가에서의 그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기대까지. 그 모든 건 그녀에게 명절을 휴일이 아닌 전쟁으로 기억되게 만들었다. 짐을 차 트렁크에 싣고 운전을 시작한 남편의 옆자리에서 수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간단히 요기를 하겠다는 민수의 제안에 맞춰 근처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녀의 긴장을 조금은 녹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찌릿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집 언제 가? 첫째 아이가 뒷자리에서 고개를 삐죽 내밀며 물었다. 어린 아이의 해맑은 얼굴에는 이곳으로 향하는 길이 마냥 설렘의 여정으로만 느껴지는 듯했다.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주셨을 거야. 하지만 내심 그녀는 생각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위로의 말과 지지가 필요한 건 나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침묵으로 삼켜야만 했다. 차는 어느덧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댁 근처 도로로 접어들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긴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이미 시댁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지 즐거운 계획을 세우며 떠들썩했고 민수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올해는 엄마도 전보다 나아지셨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민수가 운전하며 슬쩍 말을 꺼냈다. 그녀를 안심시켜 주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말은 수진의 마음에 더 큰 혼란을 만들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도대체 그녀에게 그게 가능하기나 한 말인가? 부족한 며느리라고 눈총을 받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드디어 시댁 대문 앞에 차가 멈췄다. 민수가 신호등을 멈추듯 차를 정리하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대문이 열리면서 맞아준 건 시어머니 고정자가 밝은 얼굴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사는 반가움보다는 장려와 질책 사이를 오가는 낯익은 어조로 이어졌다. 어머 수진아, 잘 왔네. 근데 어쩌니? 얼굴이 요즘 너무 상한 것 같아. 민수, 내가 아내를 좀 더 잘 챙겨야지. 수진아, 중간에 아무 할 말은 없어? 애 보랴 일하랴 정신이 없었겠지. 이수지는 웃으려 애쓰면서 대답했다. 예, 어머니. 요즘 조금 바빴나 보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억눌린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품속에 이 불편한 감정을 차분히 주머니 깊숙이 묻어버렸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명절이 끝날 때쯤 더 큰 불평과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수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오늘 시댁에서의 하루는 절대 길지 않을 거라는 신념이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하루가 얼마나 무거울지도 잘 느껴지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 고정자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왔다.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었지만 수지는 그 모습에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내리자 시어머니는 손자들을 붙잡고 볼에 뽀뽀를 했다. 우리 손주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컸는지. 아이들에게 한참 애정을 쏟은 뒤 정자는 이내 수진과 민수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수진아, 잘 지냈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니? 아무래도 바깥일과 집안일 병행하는 게 힘든 모양이구나. 그래도 우리 민수는 잘 챙겨야지. 어느 집 명절이든 의례적인 대화일 수도 있었지만 수지는 이 말 속에서 여지없이 자신을 조금씩 쑤셔대는 가시를 느꼈다. 대답을 고르고 골라 내뱉은 한마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깨에 늘어나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도 쉰다는 게 어디니? 이번에는 너도 좀 몸을 풀고 가라. 살아보니 며느리로서 일 잘하는 것도 남편과 자식들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더라. 그 말은 마치 이번 명절에도 일을 열심히 하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민수가 끼어들어 엄마, 우리 그냥 안에 들어가요. 아직 날씨도 춥잖아요라며 대화를 자연스레 끊었다. 민수의 표정에는 마치 수지나 참아줘. 이번에도 좀이라는 부탁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수지는 두꺼운 패딩을 벗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시댁은 언제나와 다름없이 정갈했다. 겉으론 따뜻함을 지닌 가정 같아 보였지만 그녀는 숨겨진 긴장과 고요한 전쟁의 기운을 느꼈다. 부엌에서는 벌써 여러 가지로 차려진 음식 재료들이 그녀를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방의 시작과 끝없는 잔소리. 주방에 들어간 수지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앞치마를 차는 것을 보며 그렇지, 우리 수진이는 마음씨가 참 고와. 일하기 싫어도 참고 하는 게 훌륭한 며느리지라고 했다. 칭찬 같지만 새어나오는 기운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 지으며 시어머니 옆에서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아이고, 그렇게 썰면 안 되지. 그럼 균형이 안 맞잖아. 어쩜 그렇게 서툴러? 수진의 손은 반사적으로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칼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사고 없이 일을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아유, 민수가 괜히 가끔 엄마 집밥 그립다고 말하는 거겠니? 그 말을 들으며 수지는 자기 뜻을 참고 넘기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음식을 하면서 바쁜 손놀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끊임이 없었다. 설거지도 좀 내가 해놔라. 음식을 할 사람 손이 바빠가지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덧붙였다. 수지는 대답도 없이 그저 씩씩대며 고무 장갑을 찾으러 움직였다. 수진이 간신히 씻고 있는 설거지 더미 위로 민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게. 하지만 수진은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뭘 한다고 엄마가 달라져? 항상 내가 중재해 본다고 했잖아. 하지만 뭔가 바뀐 적이 있던가? 민수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눈길을 피했다. 그래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참아야 가족 아닌가. 엄마도 너한테 막말하려는 게 아니야. 그건 알아줘.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슬며시 웃음을 잃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그녀는 남편의 다정한 음성이 그저 자기 변명으로만 들렸다.
지금껏 아무리 참아보아도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더 무거운 기대와 실망뿐이었다. 그녀는 민수의 팔을 스치며 설거지를 재개했다. 됐어. 그냥 가서 애들이랑 놀아. 당신이 여기 있는다고 나아질 것도 없어. 그녀는 고장난 수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잔소리를 그대로 견디며 주방에서 일을 계속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암묵적 전쟁 같은 순간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다. 명절은 시작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았지만 수지는 벌써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명절의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채워졌으나 이수진에게는 그 웃음소리조차도 부담스럽게 울렸다. 거실 한쪽에는 민수의 형제들이 모여 영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친척들과 안부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마당 구석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수지는 그 사이 어딘가에 끼인 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손길이 분주했지만 지도자처럼 연거푸 지시를 내릴 뿐 직접 손을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꼿꼿하고 단단했다. 고정자는 주방 한쪽에 서서 그릇을 접시에 담는 이수진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릇은 그렇게 들면 안 돼.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아프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잔소리인지 걱정인지 모를 말 끝을 남기며 고정자는 민수를 불렀다.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보던 민수는 어머니의 호출에 서둘러 일어났다. 민수야, 넌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움직여야지. 입으로만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내 아내 혼자 다 하게 둘 거냐? 엄마 진짜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도 아침에 설거지 했잖아. 민수가 대꾸하며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도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그는 미안하다는 듯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우리 좀 쉬고 하면 안 될까? 하지만 고정자는 아들의 말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은근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쉬긴 뭘 쉬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뭐든 느긋하네. 그러니 빨리 대처도 못하고. 손발 바쁘게 움직일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민수와 시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녀를 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더 큰 무기력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오래 꿰어온 감정의 실타래가 이 말을 계기로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명절 음식이 상위에 가지런히 차려지자 가족들은 모두 식사 자리로 모였다. 큰 형님네 가족과 민수네 식구들 모두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보기에는 화목했지만 수지는 그 자리가 어딘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요리도 잘하지. 이 올케가 어떤 일이든 척척 잘하니 사람 피곤하게 안 하고 아주 좋아. 고정자가 큰며느리에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원래도 그녀는 큰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큰며느리는 당연히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늘 모범적인 며느리로 인식되었다. 수지는 자신의 앞에 놓인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녀도 모르게 무언가 부서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난 후 큰며느리가 무슨 말을 덧붙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멍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충분히 들릴 만큼 말했다. 수진이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그래도 민수가 이해심이 많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민수가 진짜로 속 좁은 사람이었으면 어쩌겠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 상대는 가볍게 던진 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수진에게 너에게는 끊임없이 부족함이 있다는 판결문과도 같았다. 그날의 식사는 그녀에게 있어 평소보다도 더욱 길고 숨막히게 느껴졌다. 민수 역시 그녀의 굳어진 표정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손을 잡으려 했으나 수지는 마른 웃음으로 손을 슬쩍 빼내고 아이들을 돌보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두통을 일으킬 정도로 심란했고 더 이상 이 자리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는 수진을 따로 불렀다.
그는 담배라도 피우고 온 듯 얼굴이 불편해 보였다. 수진아, 내가 이번에는 진짜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내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히 끊었다. 그만해. 말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민수. 매번 똑같잖아. 엄마한테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뭐가 바뀌긴 했어? 그녀는 갑자기 북받치는 억울함에 속도를 내어 말을 이어갔다. 난 당신이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어. 중립이 아니라 내 편. 당신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혼자 버티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진짜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시선은 한없이 무거워졌고 수지는 더 이상 그의 표정을 보기 싫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우리 이제 좀 쉬자. 준비해 줄 건 더 없으니까라고 말하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점점 자기 자신이 가족 내에서의 역할로만 정의되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아내, 엄마, 며느리.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걸까? 눌러 담으려 노력했던 감정의 봉투는 이미 찢어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더 큰 파국을 향해 가는 징조였을지도 모른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서도 이수진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안에 쌓인 불편함과 억울함, 분노가 점점 무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눌렀다. 시어머니의 날선 말투와 끊임없는 간섭은 그녀를 계속해서 자극했고 민수는 아무리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침부터 시작된 음식 준비는 마치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 끝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수진은 주방에서 각자 다른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수진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불만 어린 말을 던졌다. 수진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고춧가루는 나중에 넣어야지. 그렇게 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 아휴, 넌 왜 아직도 이 정도 기본도 익숙하지 않니? 수진은 손을 움직이던 중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을 내뱉었다.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찌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음이 더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톤으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미세한 떨림조차 캐치한 듯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수진아, 내가 일부러 이런 말 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너도 귀담아 들어야 하나라도 더 배우고 나아지지 않겠니? 수진은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멈췄다. 그 광경을 보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엄마, 수진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민수의 개입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불편한 감정을 더 자극했을 뿐이었다. 민수야, 넌 자꾸 이럴 거니?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니네 아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건데 내가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해?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가정 평화를 위하는 거야. 그 순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 억눌린 채로 숨겨둔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켰지만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하고 냉정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순간 주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고정자는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처럼 되물었다. 뭐라고 했니, 수진아? 수진은 칼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어머니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는 정말 더 못 견디겠어요. 고정자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널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 거니? 그걸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러나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다.
저도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더 나아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저한테 지도하시는 방식은 저를 더 작게 만드세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가족이고 저도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에요. 민수는 말을 잃고 두 사람의 대화를 어찌할 줄 몰라 했다. 주방에서 울려 퍼지던 긴장감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집안 전체로 번져갔다.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어른들의 다툼 소리가 이상했던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한테 대할 수가 있니? 고정자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지는 한 걸음 들이섰다. 더 이상 한마디도 보탤 필요 없다는 듯이 담담한 말투로 마무리했다. 어머니, 제 기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왜 제가 계속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수지는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다가가 멍하니 서 있는 민수에게 말했다. 애들이랑 먼저 집에 갈게.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그건 너무, 더는 못하겠어. 나중에 얘기해. 수지는 스스로 자신의 말에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음을 느끼며 결단을 내렸다. 이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고 돌아갈 수 없었다. 시댁에서 나온 그녀는 차에 앉아 긴 한숨을 내뱉었다. 긴장으로 떨리고 있는 손을 잠시 다스린 뒤 자신에게 속삭이듯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해야 할 말이었어.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서는 설령 아프더라도 작고 확고한 결심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이수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올라탔다. 거짓말처럼 조용한 차 안에서는 아이들마저 긴장이 감돌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뒷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따라 차에 올라탔고 조용히 안전벨트를 맸다. 잠시 후 그는 차가 출발하기 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정말 이렇게 그냥 갈 거야? 엄마가 좀 지나치셨던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너답지 않아? 수진은 한동안 말없이 앞만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들과 생각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차가운 침묵 끝에 나온 답은 단호했다. 난 지금 돌아갈 수 없어.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남편을 잠시 돌아보며 덧붙였다. 솔직히 그 집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거기에 있을수록 나 자신도 우리 관계도 점점 망가질 것 같다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멈출게.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수진의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와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엄마도 너를 나쁘게 보려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세대 차이랄까 원래 그렇게 배우신 분이고. 그만 좀 해. 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마주 보았다. 눈가에는 피곤과 고통이 묻어나 있었다. 당신이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건 알아. 그런데 이제 내 입장도 생각해줘. 나도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모든 걸 참고 용서할 의무는 없어. 그리고 그녀는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번 명절에서 느낀 건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민수는 그녀의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을 잠시 스치듯 잡았다. 알았어. 너한테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챙기해. 대신 나중에 엄마한테 다시 얘기할 기회는 주는 거지? 수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그녀는 지금 당장 민수의 부탁을 들어줄 여유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여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도로에서는 다른 명절 기성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차 안은 정적에 갇힌 것처럼 고요했다.
수지는 두 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백미러로 확인하며 잠시 웃었다. 우리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 그녀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첫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랑 같이 영화 보고 싶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집에 가자마자 마음 편하게 영화 보자. 그녀의 말을 들은 첫째와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내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조차 차 안에 흘러드는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듯 했다. 옆자리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수진의 얼굴은 싸늘한 듯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그는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다. 짧고 단순한 말. 수진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리는 듯 했다. 가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었어. 엄마랑 내 사이에서 내가 뭘 더 해야 했을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 말이 맞아. 내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이 말에 수지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도 항상 그런 식으로 중립만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엄마랑 나 사이에서 중간에만 있으려 하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어. 그 말에 민수는 더 할 말을 잃고 도로에 집중했다. 복잡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맺혀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말다툼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수진도 더 이상 민수를 다그치지 않았다. 모든 게 무너진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별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커다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짐을 꺼내 아이들과 함께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게 낯설 만큼 조용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이곳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느꼈던 그 고요함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점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 대신 이번에는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떠오른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다 멈추고 잠시 소파에 앉았다.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떨림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시댁에 가는 일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거실의 다른 한쪽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그녀의 결심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구겨 넣었던 억눌림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었다. 끊임없던 갈등 속에서도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작은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명절날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이수진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처음 그 결정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민수는 물론 시어머니 고정자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날 이후로 시댁이라는 공간에 대한 모든 감정은 귀가 후에도 긴 여운처럼 그녀의 일상을 맴돌았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옳지 않다고 느꼈다. 자신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했다. 명절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수진이 아이들과 민수의 가방을 챙기는 역할만 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안 갈 거야? 어머니께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지는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다. 어머니께서 이해하시든 이해하지 못하시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속이고 살 수 없어. 내가 명절날마다 그 집에 가는 건 나를 갉아먹는 일이었어. 지금이 아니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민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굳은 표정은 이미 오래된 고민의 흔적이었고 그 속에는 그의 무심함과 무능함도 묻어 있었다.
그는 짐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잘 말해볼게. 하지만 어머니가 날 쉽게 보내주실 것 같진 않아. 길고 짧은 대화 끝에 민수와 아이들은 차에 올라탔고 집 안은 조용해졌다. 수지는 문이 닫히고 난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호흡에는 예상치 못한 자유와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다. 민수와 아이들이 시댁으로 도착했을 때 고정자는 늘 그랬듯이 대문 앞까지 나와 있었다. 그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수진아,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묻다가 차에서 내리는 민수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는 어디 갔어? 그녀는 목소리에 볼륨을 올리며 아이들에게도 눈길을 보냈다.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이는 오래 쉬기로 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제가 대신 좀 도우려고요. 고정자의 표정은 가벼운 놀라움을 떠나 곧 분노로 물들었다. 힘들다니? 명절이라고 다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소리야. 애까지 낳은 며느리가 명절을 쉬겠다니 말도 안 되잖아.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다. 민수는 애써 어머니의 말을 무마하려 했지만 고정자는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냈다. 며느리가 안 오면 채통이 어디로 가겠니? 이웃들도 다 알 텐데 이런 경우가 어딨어. 민수는 중간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는 그동안 고정자의 강단과 수진의 고통 사이에서 평화를 도모하려 애썼지만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반면에 명절을 혼자 보내기로 한 수진의 시간은 다소 신기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공간을 누리게 된 시간이었다. 거실에 들어오자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커피 메이커를 작동시켰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여유롭게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절이라는 긴장이 무엇인지조차 까마득해졌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렸다. 시댁에서 버텨왔던 기억들,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야 했던 날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결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조차도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재료에 불과하다고. 한편으로는 민수와 아이들이 시댁에서 겪을 풍경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시어머니의 어색한 사랑 속에서 또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을까? 민수가 그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며 얼마나 고군분투할까? 이런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녀 자신이 더 강하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 명절이 끝난 뒤 민수와 아이들이 돌아왔다. 민수의 얼굴에는 다소 고된 흔적이 있었지만 그는 수진의 선택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은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께 내 마음을 조금씩 더 말해볼게. 너무 강하게 하지는 말고 조금씩 이해받을 시간을 만들어보자.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하자. 내가 너무 서두르려고 했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 나로선 이것이 최선이었어, 민수야. 그리고 고정자에게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가 이전과는 아주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처음에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며 핑계를 대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 역시 자신의 고집이 어쩌면 큰 불화를 초래했음을 인정하게 됐다. 완전히 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가족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수지는 더 이상 억눌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이수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필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은 아마 이수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과 기대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 진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수진의 여정은 특별한 사건이나 영웅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매우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진이 겪은 갈등은 단지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관계 속의 경계선 설정과 자기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며 사는 일이야말로 오히려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그 점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전혀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을 탐색할 기회를 열어주었죠. 우리 삶에서 모든 갈등이 이렇게 단호한 결단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희생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수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수많은 이수진들이 또 여러분 안에 수진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임을 잊지 마세요. 이수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지만 큰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모두가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의 무대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